여기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주는 책에 2015년 IBM 현직에 있을 때 책을 쓰고 다산출판사 편집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책에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표님이 B2B 비즈니스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IT 비즈니스를 하셔서 일반적인 영업과 좀 와서 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영업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제품이 다르죠? 파는 제품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고객이 다르죠. 거기에 같이 경쟁하는 경쟁 대상이 다르죠. 게임의 룰도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가 다르죠. 우리가 팔아야 될 서비스가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고객을 이해하는 법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커피숍을 가셨습니까? 그게 단순히 맛이 있어서 갑니까? 아니요.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친절한데 거기 갔더니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데 가서 커피를 고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본질적인 문제는 다르지 않다. 고객을 이해하는 법도 다르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는 법도 다르지 않고 제품의 니즈를 알아내는 법 다르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도 다르지 않고 컴플라이언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B2B든 B2C든 영업하는 분들의 공통시로 보는 게 뭐냐? 시장을 어떻게 스타디할 것이냐? 시장을 어떻게 스타디할 것이냐?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 그렇죠? 우리는 고객들 비즈니스하니까 고객의 니즈가 다르죠, 그렇죠? 판매 채널 경쟁, 컴플라이언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다르지만 하우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품과 왓은 다 다르지만 하우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은 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인더스트리가 좀 다르다. 내가 있는 고객셋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에 이 기사를 보고 여기 있는 중에 IBM 후배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대표님 뻥치셨다. 신문에 기자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팔려면서요. 사막에 가서 골로 팔아야 된다면서요. 아프리카에 가서 스키 팔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면 바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자가 저렇게 썼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상해라고 생각하시죠? 상해가 아닙니다. 상해하면 이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해의 황포강의 동쪽에 있는 푸동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상해가 6,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10배입니다. 푸동이 592평방킬로미터거든요. 푸동이 서울만 앞이나. 푸동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여기 IBM이 있어. 진마우타샤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헤드쿼터. 제가 여기 살았었죠. 상해에 있을 때. 여기 걸어서 불과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요만한 데를 가고 상해라고. 그렇지만 상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상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방마다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상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이다. 어떤 사람은 2,500만이다. 하지만 상해 인구는 4천만을 보셔야 됩니다. 신고 없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위성 도시 사람들 다 합하면 4천만을 봐야 됩니다. 에어컨을 몇 달 동안 틉니까? 11달 동안 틀어야 됩니다. 딱 한 달 동안만 에어컨 안 틀어도 됩니다. 의심스러워서요. 11달 동안 에어컨을 틉니다. 그러면 한국의 에어컨 시장보다 몇 배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배 이상의 에어컨 시장이 상해 한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 전자회사 CFO단들하고 교육하면서 질문했었습니다. 213분의 CFO단들이 모여 계신데 얼마나 파셨습니까? 에어컨을 상해. 대답이 없죠. 제가 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파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보죠. 우리는 어디 가서 팔아야 됩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합니까? 영업 첫 스텝이 뭡니까? 시장을 분석하라고 돼 있죠. 우리가 김밥집을 하나 연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꾸 김밥집이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우동집을 하나 연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거기 손님이 다니는지, 이동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거기 주변에 장사가 잘 되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영역을 맡았을 때 내 시장을 얼마나 공부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동집 하시는 분의 1%도 에너지를 여기에 안 썼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누구든지 간에 자문을 할 때 고객이 누굽니까?
시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같이 저희 회사 있는 방송국의 글로벌 영업팀의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 어디 한다는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김 팀장, 예, 저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디예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 어디냐고요? 중국에 25개의 성이 있습니다.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시가 2개 있습니다. 다 다른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과 부산이 같습니까? 서울과 제주가 같습니까? 서울에서도 여기저기가 같습니까? 우리는 시장을 너무나 매크로하게, 글루미하게 얘기한다.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생각나십니까? 필름하면 코닥이죠. 1880년도에 이스트만 코닥이 만들었던 회사고 대한민국에서 후지필름이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주가가 100불까지 되는 회사가 종업원이 15만 명까지 갔던 회사가 0.78불까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11년 말에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에 얘들이 뭘 합니까? 챕터 11을 신청합니다. 챕터 11은 뭐예요? 챕터 7은 완전 파산이고 챕터 11 우리말로 하면 그냥 법정관리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죠. 1975년도에 안타깝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코닥입니다. 스티브 사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디지털 카메라의 시제품을 만들죠. 물론 기능도 크기도 범용하기는 어렵지만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죠. 앞으로 이런 시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코닥의 CEO들이 하이 스티브 또 그 얘기 하지 마. 그거 하는 순간 우리 비즈니스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 덮어버렸죠.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디지털에 넘어간 거죠.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우정문님 와 계신데 후지제록스에 계신 분이셨는데 아까 영원히 못 쫓아갈 것 같았죠? 아니요. 이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지금 한 26조 되십니까? 우정문님? 26조 되죠? 매출이 26조가 넘습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필름 회사입니까? 2002년도에 아그파가 망하는 걸 보고 세계 2대 필름 메이커 망하는 걸 보고 후지는 완전히 바꾸죠. 우리는 필름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나가야 되겠다. 필름의 주요 원료인 콜라겐을 활용해서 화장품 이쪽으로 나가죠. 그 다음 비즈니스를 뭐 합니까? 제록스를 인수하면 제록스와 M&A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우리는 오피스로 간다. 그래서 뭡니까? 이미지 솔루션 영역으로 나가죠. 사업 다각화를 하죠. 비즈니스 모델도 달리하죠. 렌탈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성공했죠. 2006년에 고몰이라는 CEO를 후지맨을 시켜가지고 성공했죠. 코닥은 HP CEO를 OEP 출신 CEO를 맞춰서 바꾸려다가 망해버렸지만 이 회사는 뭡니까? 혁신의 주제를 후지맨을 시켰죠. 일본 사람이. 그 양반이 이 회사를 이렇게 바꿨죠. 우리가 혁신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후지와 코닥을 보면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코닥은 너무 늦었다라고 그 사람이 그랬지만 그건 변명일 수 있습니다. 왜요? 코닥이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2012년에 법정관리 들어가서 뭐 먹고 삽니까? 페이턴트 팔고 있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한테 열심히 팔아서 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팔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했으면 코닥이 저렇게 안 갔습니다. 기껏 한 게 뭡니까? 코닥이 코닥1을 발표합니다. 작년 1월 11일 날 코닥1을 발표하고 보십시오. 3.1불 주가가 더블업이 됩니다. 2주 동안 3.5배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의 몇 배입니까? 12불까지 11.6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뭘로요? 우리는 컨텐츠 블록체인을 하겠다. 필름이 여러분들 사진 컨텐츠에 의해서 그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게 블록1입니다. 코닥1이죠.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현재 주가가 2.5불입니다. 구라뻥이 드러난 거죠. 현실성 없다는 거죠. 점점 딜레이 되고 있죠. 어제 현재 2.5불입니다. 3.1불보다 더 떨어졌죠. 혁신이라는 게 정말 변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75년도는 참 모든 업에 사건들이 많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잡스가 IBM을 찾아온 것도 1975년도였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자고 IBM한테 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IBM에서 이걸 만들면 어떨까요? 학생 훌륭한 생각인데 딴 데 가서 알아봐.
그 잡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 다 걷어 차이니까 그래서 애플을 만든 거잖아요. 1976년 세이코가 여러분들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쿼츠 시계, 전자시계를 만들었는데 스위스 업체들은 전부 다 전자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그랬을 때 세이코가 그걸 채택해서 한동안 시계 시장을 세이코가 다 섭렵했잖아요. 변화입니다. 시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느냐? 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죠. 이거는 MBN에서 제가 화면을 캡처한 것서 화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밴딩 머신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밴딩 머신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거 한 대만 있으면 애 대학 공부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밴딩 머신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전화기는 도시광산 업체들, 금속 추출하는 사람들은 가져다가 기금속을 추출하거든요. 이거는 추출할 코스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창고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갈 창고도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밴딩 머신 난리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거죠. 1999년 7월 달에 2대 우리나라 1호점이 생겼죠. 1971년도에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지만 한국에 99년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방을 싹 없앤 게 밴딩 머신인데 커피숍에 의해서 그죠? 밴딩 머신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차트가 되겠습니다. 1998년, 99년까지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했던 솜틀집 이론, 구홍탄집 이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30대시니까 이걸 모르실 텐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골목 어구에 저런 것도 있어. 이불도 목화솜 털어가지고 이불 만들고요. 연탄도 팔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이런 거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실 때는 없잖아요. 30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두 사람들이 서로 마주본 골목길에 부부가 마주 앉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솜틀집 부부가 야, 왜 이렇게 손님이 줄어들었어? 우리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가 혹시 비싸게 팔았나?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불친절했나?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죠. 건너편에 구홍탄집 부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연탄집이 딱 청소 깨끗이 하자. 간판도 바꾸자. 솜틀집도 똑같이 간판 바꾸고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도 인사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전부 인사하자. 바꿔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솜틀집에서 이불을 털던 사람들이 캐시미어 이불을 사고 연탄을 떼던 사람들이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있는 시대죠. 변화라는 거죠. 변화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 변화를 가지고 흔히 제겔치가 80년대 중반에 얘기했던 개구리 이론이 나오죠. 개구리는 변하는 동물이다. 23.5도에서 가장 컴포터블한 걸 느끼는데 1시간에 0.6도씩만 올리면은 100도가 돼도 200도가 돼도 나올지 모른다. 다 익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 제겔치가 얘기했었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버닝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감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는 변화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고객을 만나는데 경쟁을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죠. 근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거를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뭐 합니까? 환경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대외 환경 분석. 거시적 분석 패스트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패스트 분석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합니까? 경쟁 분석이죠. 1979년 포터 박사가 만들었던 경쟁 세력 분석입니다. 기존 경쟁자가 누구냐? 정부 규제사항이 뭐냐? 대제재는 뭐냐? 잠재적 경쟁자는 뭐냐? 새로운 엔트리하는 경쟁자가 누구냐? 이 5개 분석해라.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럼 밖을 봤으니까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7S, 맥킨지의 7S 이론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회사의 스트래티지가 뭐고 우리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고 쭉 스킬 스텝까지 쉐어드 비전까지 7가지의 7S를 분석해라. 이게 복잡하지? 경쟁사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 3C다. 경쟁사와 나와 고객이 바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봐라. 3C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게 수완을 가는 시작이죠.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opportunity와 threat를 찾아내는 겁니다. 시장에 기회가 뭐가 있느냐? 시장에 위협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7S 분석, 경쟁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스트렝스가 뭐고 위크니스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스왓이거든요. 스왓은 뭡니까? 스왓을 정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리 잘하죠. 고객의 스왓 분석을 해라. 우리 고객의 스트렝스는 뭐다? 위크니스는 뭐다? 어포추니티는 뭐 스트레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만 안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스트렝스를 이용해서 시장의 어포추니티를 어떻게 캡처할 것이냐. 그죠? 우리의 강점이 있는데 시장에 어떤 위험 요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시장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시장에 이런 위험 요건인데 여기가 약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회사처럼 팔아야죠. 파는 겁니다. 팔거나 도망가거나 나가거나 해야죠. 그 전략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왓을 하는 건 제일 저기 흐릿하게 보이시지만 여러분 SO 영역, WO 영역, 그 뭡니까? ST 영역, WT 영역을 찾아서 거기에 전략적인 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스왓을 하는 거지 스왓을 그냥 리스트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스왓 분석하는 사례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세그먼테이션 하지? 어떻게 세그먼테이션 하지? 어떻게 타겟팅 하지? 어떻게 포지셔닝 하지? STP의 사례는 어떻게 되냐? SK텔레콤의 STP 사례 리포트 딱 치면 뚜루룩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STP 레퍼런스 보여달라? 구박사한테 부르면 구박사 쭈르륵 보여줍니다. 물론 어디 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목적으로 정리만 해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할 거는 절대로 겁먹지 마라. 밤에 쓸데없이 어두운 길 다니면서 큰 학원 다니지 말아라. 그냥 안전한 집에서 그냥 보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앉아서 하나씩 조회해봐라. 저는 이것만 가르쳐주고 그럼 뭡니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뽑아내고 우리의 4P, 우린 비즈니스력에서 4P는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비즈니스는 거기 뭡니까?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와 프로모션과 플레이스 플러스 세 가지가 더 들어가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피플이 있어야 되고요. 피지컬 에비던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께 드린 차트는 다음 차트인데 이 차트들은 제가 구박사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거기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적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거기 다 있으니까 요지는 뭡니까? 그냥 한 주에 한 개 또는 하루에 한 개 직원들한테 야 그냥 패스트 한번 공부해봐. 그리고 어디 봉방봐 얘기해봐. 그게 제일 낫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안 버리시고 좋습니다. 변화는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변화는요. 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한테 계속 보입니다. 아까 변화가 뭡니까? 영업 직원이 가져야 될 통찰력의 시작입니다. 인사이트의 시작은 뭡니까?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이제는 달라졌죠. 지금처럼 뭐 회사에 나와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루에 최소한 30분 또는 45분 동안 공부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 사이트에 가서도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뭐 공부합니까? 요새는 구학원, 내학원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다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더군다나 뭡니까 요새는? 유 선생이 나타났잖아요. 유튜브 선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 선생은 동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냥 유 선생까지 모셔다가 공부하면 다 됩니다. 쓸데없이 뭐 인더스트리 공부를 한다, 뭐 경영학을 가르친다. 저는 그 말짱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라. 그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코칭해 주실 건 뭐냐? 하루에 30분씩 한 거를 주말에 한번 정리해서 소트해서 어디다 모아봐. 체계화하면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저렇게 해봐서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제가 한 거는 그냥 매경, 한경,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색연필로 표시해주면 제 비서가 오려서 주면 그걸 가져가고 여기 우리 같이 있던 직원들은 증인이죠. 직원이 줍니다. 카피 떠서. 전 보고 주말에 그걸 책으로 소트해서 모아놓고 6개월 만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제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려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링크만 갖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결국은 뭐냐? 올리버드입니다.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사무실 일찍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앞에 버퍼링 타임을 가지게 하라. 그게 고객 사이트 앞이든 또는 집에서든 전 지금도 아침에 6시 30분이면 서재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안 나올 때는 앉아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뭐 복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직원들한테 육하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육하 원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노란 책에 상의가 있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제가 서비스 분을 맡았을 때 아주 착실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딴 사람에 비해서 승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하는 명단에 집어넣어서 그 친구와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착합니다. 최 부장 영업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영업이 정말 제 적성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영업이 왜 좋아요? 제가 하는 것만큼 고객이 답을 하고 고객은 영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들을수록 안타깝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승인이 안 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최 부장은 영업을 안 하면 뭘 하고 싶어요? 그때 저한테 그럽니다. 대표님 저는 영업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략적이지도 못하고요. 저는 기획력도 떨어지고요. 열심히 다니는 영업인을 할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무릎을 딱 쳤죠. 앞에서는 그럴 수 없고. 이 친구의 벽이 이거였구나.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제 책에 있습니다. 최 부장, 아사다마오가 왜 맨날 엉덩방아를 찌면 트리플 악셀을 하는지 아나? 왜 그런가요? 김연아를 이기려면 트리플 악셀을 해야지 점수를 넘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리스크를 치고. 영업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략적이어야 된다. 전략적이지 않는 영업 직원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코칭을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나하고 30분씩 얘기하자. 오늘부터 모든 회의를 들어도 육하 원칙으로 얘기해라. 육하 원칙을 적어봐라.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수겹장입니다. 아까 균형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되죠. 그렇죠? 실행과 전략, 오늘과 내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얼리버드, 어디서든가 공부를 해야죠. 얼리버드, 두 번째 육하 원칙, 마지막에 양수겹장.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인사이트블해집니다. 전략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뭡니까? 방법론 이런 거 익숙하면 컨설턴트들이 쓰는 페이퍼들 다 나오고요. 영업하는 우리들 전부 다 쓸 수 있고요. 리포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쉬었다가 고객을 얘기하겠습니다.